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글쓰기 마인드 이상하네. 빚도 능력인 걸 모르네. 자기 자본만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자, 저 말 참 아직까지 나오네. 빚도 능력. 한때 영끌할 때 저 말이 유행했죠. 빚내는 것도 능력이야. 근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는 거 이게 능력이 맞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왜냐,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면 되도록이면 1금융권에서 받는 게 좋잖아요. 왜냐, 1금융권이 금리가 제일 약하니까. 좋은 대출 상품이 많으니까. 근데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누구나 다 대출을 쉽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죠. 신용도에 따라, 직업 능력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범위가 다르죠.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내가 직업적인 능력이 좋고 소득이 많거나 아니면 신분이 확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 쉽게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뭐 빚도기도 능력이란 말은 어찌 보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근데 저 말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좀 골로 가게 생겼죠. 많은 국민들이. 왜냐하면 말 그대로 빚 내는 건 능력인데 빚 갚는 건 더 큰 능력이에요. 근데 빚을 내는 것만 능력을 생각하고 빚을 어떻게 책임질지 감당할지에 대해서 능력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아니 빚을 내도 감당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면. 근데 지금 빚도 능력이라면서 빚을 무분별하게 능력처럼 마구잡이로 냈다가 그 많은 빚을 해결하지 못해서 곤란한 지경에 빠진 분들 많잖아요. 오히려 빚도 능력이라는 말 때문에 힘들어진 분들 많잖아요. 지금 연끌하신 분들, 지금 그 과거에 낸 대출금 때문에 허덕이는 분들, 지금도 빚도 능력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차라리 저 말을 몰랐으면. 남들 연끌할 때나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빚은 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빚을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땡겨 쓰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 빚을 어떻게 갚아 나갈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빚을 얼마나 많이 끌어다 쓸 수 있는지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빚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논외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아니 내 이름으로 진 빚은 어떻게든 갚아 나가야죠.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빚도 능력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그 빚으로 내가 진 빚을 메꿔야죠. 메꿔야 능력이라는 말을 할 수 있잖아. 근데 빚을 지기만 하고 그 빚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빠지고 해결하지 못하면 저 능력이 아니죠. 족쇄가 되는 거죠. 내 인생을 갉아먹는. 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족쇄에 빠지신 분들 많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 연끌하신 분들 어떻게든 팔고 나오고 싶은데 안 팔리잖아. 그렇다고 헐값에 내놓기에는 손해가 막심하고. 그래서 지금 거의 족쇄나 마찬가지죠. 집을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자본만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왜 기업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업가입니까? 일반 시민 아니에요? 일반 시민하고 기업가하고 같습니까? 물론 기업가분들은 저런 마인드 가져야겠죠. 근데 기업가도 생각해봐. 빚 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매출로 순이익으로 뭔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러면 올바른 기업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업가라고 다 좋은 기업가만 있습니까? 아니죠. 악성 기업가도 많죠.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언제 엎어질지 모르는 회사도 많습니다. 기업 운영한다고 해서 좋은 기업가, 좋은 오너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나쁜 오너도 많죠. 망하는 사람도 많고요. 자기가 빚을 내가지고 공장을 만들었으면 어떻게든 일을 해가지고 매출이 최대한 땡겨서 거기서 이것저것 다 떼고 나서 순이익을 많이 만들어야죠. 순이익을 많이 만들어야죠. 근데 순이익을 많이 만들지 못하고 적자만 만들면 그거는 이제 올바른 기업가라 볼 수 없죠.
그리고 우리는 자본가가 아닙니다. 기업가가 아니에요. 일반 시민입니다. 근데 일반 시민이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그것도 올인하다시피 투자하다 보니까 이 꼴하진 난 거예요. 기업가가 아니면 기업가 아니게 살면 되잖아. 근데 개나 소나 은행 대출받아가 자기가 뭔가 기업가인 것처럼 그렇게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지금 처치곤란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빚도 능력이라 말 들으려면 그 빚을 어떻게든 자기 능력으로 문제없이 해결해야 그게 능력입니다. 빚을 졌으면 무조건 자기 손으로 해결해야죠. 다 갚아야죠. 그래야 빚도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내서 무리해 투자나 사업하다가 대박나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망하던데 빚내는 건 누구나 하지만 상하는 많은 능력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빚에 대해 관대합니다. 너무 관대. 빚 때문에 사람이 울고 웃고 심지어는 죽거나 그것 때문에 집안이 박살나고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왜 그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수많은 빚진 사람들 보면 어떻게 갚아 나갈 생각은 없고 빌릴 생각만 해. 빌리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어떻게 갚아 나가겠다는 방법은 없어요. 한번 생각해요. 빚을 지더라도 어떻게든 갚아 나가면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가계부채나 빚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지만 그 중에 갚아 나가는 사람은 몇 명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갚아 나가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빚을 지고 못 갚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죠. 사실 영끌뿐만 아니라 뭐 비투도 그렇고 뭐 사업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주변에 빚 져가지고 뭔가 좀 잘 안 된 분들 중에 이 빚을 자신의 능력으로 갚아 나간 사람들, 갚아서 메꾼 사람들 얼마나 있는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빚을 져가지고 힘든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데 그 빚을 어떻게든 자신 능력으로 갚아서 전화위복이 되신 분들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은 어디 있냐? 현실에서는 별로 없고 미디어에서 많이 있어요. 미디어 같은 데 보면 유튜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가난을 극복한 사람들 아니면 뭐 투자를 해가지고 좀 일확천금을 번 사람들 아니면 뭐 자기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뭐 그동안 빚진 거 다 갚고 뭐 자기 집까지 사신 분들 그런 이야기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있고 예전에 미디어도 많이 있었어. 근데 난 특이한 게 뭐냐면 왜 미디어 상에선 많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할까? 내가 특이한 거는 이게 미디어의 함정이 뭐냐? 미디어가 정말 잘된 사람들만 모아서 보여주다 보니까 집약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뭔가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극한 상황에서 빚을 진 상태에서 극복하는 사람은 생각 이상으로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뭔가 기적에서 뭔가 극복하고 일하는 사람들, 뭔가 어려움을 딛고 일하는 사람들, 이런 케이스를 너무나 쉽게 많이 보다 보니까 미디어상에서도 많이 다루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방도 좋아하지만 기적도 좋아해요. 기적. 이 미라클도 좋아합니다. 근데 현실에서 미라클은 난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주변에서 이런 미라클의 사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보기 힘들다는 거야. 말 그대로 미라클이기 때문에. 기적은 누구나 다 기적을 일으키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극소의 확률이기 때문에 기적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대다수의 빚낸 사람들은요. 안타깝지만 그 빚을 해결하지 못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 좋습니다. 좋은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투자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 투자해서 안 되면.
안 되면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해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제 방송에 어떤 분이 뭐 자기가 영끌을 한다고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뭐 지금 하면 집값 무조건 오른다고 한창 영끌이 미쳐있을 때 있잖아요. 2020년. 그때는 뭔 말해도 안 통한 시기였어.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 미쳐가지고 광신도처럼.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자기는 이번에 영끌했다고 이번에 집값 오른다고 고생 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 오르면 어떡할 겁니까?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부정 타지 말아요. 부러워서 그러는 거라고. 아니 집값은 계속 우상향인데 누가 안 된다 그래. 여태까지 계속 올라갔는데. 그분 그 이후로 안 들어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 투자라는 분야에서 무조건 있습니까? 무조건 우상향이 있어요? 하다못해 삼성전자 테슬라도 떨어지는 마당에 무조건이 있습니까? 그게 제일 무식한 거 아니야? 투자에서 무조건 운운하는 거. 근데 영끌에 한참 미쳐있을 때는 다 그랬어요 진짜로. 무조건 올라간대. 무조건 우상향이래. 안 사는 사람이 바보래. 아 정말 그랬잖아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졌어. 그렇게 고점 가진 사람들.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빚까지 내가지고 사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졌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사업해서 잘 되면 대박이라는지 아세요? 얼마 없기 때문에 대박이라는 거예요. 대박. 그리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 대박이 없다는 거죠. 대박이 있다는 건 쪽박이 무수하게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식으로 수십억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수천 명의 개미가 눈물 젖은 빵을 먹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누가 이제 부동산 투자 몇십억 얻었다. 그럼 누군가는 이 집을 뺏겼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손에 무지하게 졌다는 거죠. 이 투자라는 게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다 같이 잘 될 수 없어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손해보는 사람은 손해봐요. 근데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례는 별로 없어. 그걸 이제 손해봤다, 까이렸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걸로 이득 본 사람은 없어요. 특히 서민의 사례에서 서민들이 뭔가 투자해가지고 잘 된 케이스는 정말 찾기 어려워요. 돈 많은 사람이 잘 된 케이스는 찾기 쉽죠,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들. 이미 가진 게 있는 분들이 뭐 투자해서 잘 된 케이스는 찾기 쉬운데 없는 사람들이 투자해가지고 잘 된 케이스는 찾기 어려워요. 오히려 망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지만 서민이 투자해서 성공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민들이 투자할 경우에 정보망 있잖아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나랑 똑같은 서민들, 뻔한 사람들, 그 사람들 정보를 얻잖아요. 아니면 미디어상에 등장하는 이미 뻔한 정보들, 그런 것들 정보를 얻잖아요. 근데 돈이 많은 그런 분들은 알짜 정보는 없고 그런 알짜 정보는 아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하잖아요. 서민들은 그걸 모르잖아. 왜 그 주식의 작전 세력 같은 경우는 서민들은 작전인지 뭔지도 모르잖아요. 가진 사람들만 작전 세력이 공유하잖아요. 왜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도 있는 사람이 주가 조작하지 없는 사람이 주가 조작하는 거 봤어요? 서민들이? 서민들은 거기 매번 당하잖아. 서민들이 가담하는 거 봤어요? 아니죠. 돈 있는 사람들, 자본가들이 가담하죠. 그래서 거기 작전에 손댔다가 이제 날아가시는 개미들 많잖아요. 개미의 이제 절대 다수가 서민들 아닙니까? 그 서민들은 그렇게 해서 큰 돈을 잃어버리면 복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복구하는 게. 왜냐하면 서민들은 파이가 작잖아요. 돈의 파이가 작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면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상당수는 회복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주식에 모아놓은 돈 5천만 원에 내가 빚까지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손실을 봤잖아. 그러면 이거를 메꿔 나는 사람들, 이거를 다시 돈을 모으는 사람들, 빚을 해결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별로 없어요. 없어. 회복 불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빚을 상환할 만한 능력이 안 되면 빚 내는 것은 멈추셔야 되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빚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그게 좋은 거지. 책임을 지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빚은 독입니다. 독. 내 인생의 독소를 마음껏 뿜어내는 독 같은 존재예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